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이어서 사주심리학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55페이지. 여러분 정화 계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이 정화일 때 그 지지가 축이 오면 정축, 묘가 오면 정묘, 사가 오면 정사, 미가 오면 정미, 또 유가 오면 정유, 해가 오면 정해지요. 그래서 6글자가 나옵니다. 정축, 정묘, 정사, 정미, 정유, 정해.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정화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정화는 경금에다가 딱 대입을 해보면은 정관 입장입니다. 그렇죠. 정관. 그래서 정화의 속성은 큰 불이 아니고 원래 작은 불이죠. 은은한 불. 예. 병화가 태양이라 한다면 정화는 달, 별 또는 작은 이런 그 횃불이라든지 작은 예, 등불 같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양은 밤에 이렇게 낮에 이렇게 밝게 빛난다면 정화는 밤에 이렇게 빛을 발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는 병화는 뭔지 모르게 현실 감각이 있다면 정화는 이상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매우 합리적이고 정관이기 때문에 매우 합리적인 그런 성품을 갖고 있고 또 이성적입니다. 병화가 양간으로서 매우 감정적이라 한다면 정화는 이성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이 정화가 음간이죠. 음간이고 음간은 고요하고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축을 만나니까 정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정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축 속에 개신기가 있죠. 개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말하자면 개의 속성을 얘기해 보라. 그러면 경금이 해보면 상간이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상간적인 지장간에 있는 개수는 상간적인 요소가 있는데 속성이 있는데 그런데 이 정화와의 관계에서는 편간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계충하죠. 그래서 정화 입장에서 볼 때 개수는 상간이면서 한편으로는 편간에 위치해 있더라. 무슨 말이냐? 굉장하게 마음속에 정화는 굉장히 스트레스잖아요. 나를 억압하고 나를 극하는 거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편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정축이 여자라고 한다면 여자 일간이라 한다면 남편이 나를 매우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전개축 맞고 그 다음에 그렇지만 그 남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더라. 말을 잘한다 할까? 그런 남편을 만나기 쉽다. 자, 그런데 밑에는 신기니까 신금은 또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금이 왜 사유축이 삼합이죠. 사회성, 이 사람의 사회성은 앞에 있는 개수는 겨울철이에요. 자기 이제 동료라든지 자기 계절적인 영향을 봤을 때에는 그런 전개축 맞는 그런 남편을 만나기 쉬운데 또 한편으로는 신금의 남편도 있더라. 신금 동과관계되는 신금. 그럼 자기를 볼 때에는 신금은 일지가 여자 일지가 신금이니까 그러니까 정초로 볼 때에는 재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재물을 많이 다룬다. 그럴 수도 있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자신이 재물에 대한 욕구가 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토는 본기죠, 본기. 기토는 개신기할 때 기토는 식신입니다. 식신. 화로 원래 식신이죠. 뭐로 볼 때 기토의 본래 속성은 정인이잖아요. 정인적 식신이니까 매우 잘 받아들이는 거죠. 연구를 잘한다. 정축일주는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다. 남편의 복은 별로 없다. 물론 정축이라도 뭐가 있으면 간목이 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인성이 갖춰져 있어서 관인상색을 하게 되면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신약사주에서 만약에 정축이 있다고 하면 매우 힘든 사주다. 뭐가 없고 인성이 없다면 매우 힘든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축은 지혜롭고 침착하고 냉정한 성격이다. 그렇죠? 백호살이니까 굉장히 냉정해지요. 대인관계는 그래도 원만하다. 자기 주장이 확실하다. 다소 급한 성격에 인내심이 부족하고 성격에 인내심이 부족하고 모험을 두려워한다. 급한 성격에 인내심이 부족하죠. 부족하고 모험을 두려워한다. 정묘. 자, 정묘는 정축하고 조금 차이가 또 다르죠. 자, 묘를 만났다. 묘는 뭐냐? 그야말로 편인이잖아요. 그리고 어, 우리 사람에 대한 적용할 때에는 중간에 묘는 그냥 한 기만 보세요. 묘. 을목만 보면 된다. 갑을 일하지 뭐 갑은 하지 말고 왜? 그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좌우묘유는 한 기만 생각해도 된다. 자, 묘는 지장할 을이잖아요. 그렇죠? 을이라서 을은 어떤 성질이 있어요? 매우 정제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경금에 대한 정제적인 성질로서 여기서는 편인이잖아요. 편인이니까 한편으로는 편인은 원래가 특수 분야에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의심도 좀 하면서 원래 편인은 의심을 하거든요. 궁리한다고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 예술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예술성이 있고 그렇습니다. 정묘는 예술적인 글자예요. 매우 예술적인 글자다. 예술에 힘을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불쾌해 주잖아요. 밤에 심지가 밤에 불쾌해 주니까 굉장하게 예술적인 그런 사람이다. 개성이 가로수면 개성이 있고 재주가 많고 성실하고 인기가 있다. 옷차림 행동이 독특하고 그렇죠. 독특하고 주관이 강하다. 정묘가 굉장히 주관이 강합니다. 과도하게 베풀고 주관이 너무 또렷하다. 베풀 때는 굉장히 베풉니다. 하지만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주관이 뚜렷하니까 뭘 하겠어요? 예술적인 일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뭐 돌을 새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또는 뭐 그런 아주 그런 스스로의 그 힘에 자신의 능력이죠. 특별한 분야에 힘을 발휘하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정화가 사를 만났어요. 사화는 경병이죠. 경병. 지장간. 연금은 정제요. 병은 급제잖아요. 급제. 그러니까 매우 급제성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매우 경쟁적이고 때에 따라 질투를 하죠. 그리고 급합니다. 아주 급합니다. 빛이 밑에도 빛이고 위에도 빛이잖아요. 명석하고 재주가 좋다. 예술과 기술, 체육, 문화계통에 끼가 있다. 그리고 경금이 있었으니까 아까 지게 정화의 경금은 정제잖아요. 정제적인 그런 또 세밀한 그런 구석이 있다. 착하고 베풀고 호탕 명랑하고 그리고 언어 능력이 좋다.
화가 많으면 언어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좋고, 또 사교적이고 화끈한 성격이다. 사교적이고 화끈한 성격이다. 하지만 급제이기 때문에 급제성은 말도 급하고 정사가 굉장히 급하잖아요. 급하고 또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급제가 있으면 내가 좀 잘났거든.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타인 말로서 이 말로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기 쉽다. 이를 잘 버리지만은 끝맺음이 약하다. 불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 확 타고 나면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 jet밖에 안 남아. 끝맺음이 약하더라. 그리고 이제 정화가 미토를 만나서 아까 저기 축을 만난 거 반대예요. 축과 미는서 축미충하잖아요. 축은 겨울철 개념이란다면 미토는 여름철 개념이라. 그러니까 정화가 미토를 만나니까 굉장히 여름적인 기운이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미토 속에 정을기, 정을기. 정자가 더 들어가니까 정정이 되잖아요. 비견이 되네요. 비견이 있으면서 굉장하게 정관이다. 합리적이고 주체적인 그런 성격입니다. 정미는 합리적이고 주체성이니까 남말 잘 안 들어. 그 다음에 정을기, 을이 있으니까 을은 아까 지게 정묘하고 같습니다. 정묘의 기운이 있다. 정묘의 편인경에서 예술성 이런 것들이 뛰어나더라. 기토는 아까 지게 그 식신이라고 했잖아요. 영구 공리를 잘한다. 그래서 정미는 매우 국리를 잘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주체적으로 누가 무려 자기 일을 꾸준히 추고 나가면서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 사람이다. 정미는. 그래서 정미일주한테다가 돈 빌리러 가지 마라. 돈도 잘 못 빌리고 정미일주한테다가 사기칠 생각은 말아라. 사기도 절대 못 친다. 합리적이고 그냥 아주 그냥 거짓말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대신에 정밀주는 예술적인 그런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묘가 있잖아요. 을이 있었잖아요. 즉 정을기. 그렇게 정은 아까 말한 대로 합리적이고 자기 주관대로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서 그리고 누가 뭐래도 합리적 합법적인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 어, 을로 봤을 때는 신비하고 또 편인적인 기질이 있으니까 예술성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정밀주는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고 만약에 뭘 하더라도 만약에 어떤 음식을 하게 되면은 매우 퓨전 음식 같은 거 그런 음식점을 할 수 있다. 전문적인 음식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는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적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순간 대처 능력이 굉장히 빠름. 책임감도 강하고, 인정도 많고, 착하고, 예의 바르다. 정화나 병화나 화는 예의가 바르다. 그렇죠. 목은 화는 예죠, 예. 예. 인과 예의가 바르다. 자, 그래서 그렇지만 성실하지만 고지식하다. 왜 고지식할까요? 어, 정화 자체가 본래 정관이잖아요. 경금이 대부분 정관인데다가 또 기장간에 또 정화가 또 있어. 정을기다. 그게 그두 곱이 돼. 이 곱하기 2. 제곱이야, 제곱. 지장간에 있으면 제곱이야. 제곱 정도 되니까 매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체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한편으로는 합리성이 정화가 합리성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고지식하다 말하겠죠. 합리적이고 정관이 그렇게 발달하면은 합리적이잖아. 고지식하잖아. 뭐든지 법 규정을 따지잖아요. 융통성이 부족하다.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집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집이 강하더라. 정유, 정유는 아까 저기 정묘하고 또 대립이 되는 건데 유는 또 하나의 기운이죠. 신금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편재, 편재면서 급제입니다. 급제. 경금이 되면 급제잖아요. 급제적 편재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 편재는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렇게 관리하는 것 말이에요. 내 스스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경쟁적이더라. 경쟁적으로 그냥 관리를 하더라. 편재죠, 편재. 그리고 용모가 가로서 용모가 소리하고 정류가 안정하고 단정하고 용모가 소리나고 단정하고 예쁜 사람이 많더라. 예쁜 사람. 배우, 탤런트, 가수 등 예술적 경향이 있고 또 전망도 뛰어나고 지혜, 감각, 예리한 판단의 끼가 많더라. 고집이 세고 화가 나면 불같은 성질이다. 정류가. 자, 화와 금이 대립하면 굉장하게 불같은 성질이 일어납니다. 화가 금과 대립하면 강렬한 인상이 나오는데 이거는 음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달리 보면 되겠죠. 아무튼 이 정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정해와 같이 정화 일간에는 그 유, 정해 말고 앞에 정사와 정유는 그 자체가 편제고 하나는 급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유하고 그 다음에 정해는 유와 해는 정화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귀인이라 그래요. 귀인. 그래서 정유는 귀인성이라서 굉장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더라. 귀인이 있으면 어려울 때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거든. 정해는 이제 해가 무갑임이죠. 무토는 인사에서 성격에서 별로 취급을 안 하니까 빼버리고 갑임입니다. 갑임. 갑이니까 정이 갑을 만나면 정인이잖아요. 정인. 편재적 정인이야. 그러니까 굉장하게 정인은 다 받아들이잖아요. 순수하고 온순하고 또 임이니까 임은 여기서는 정관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다. 합리적인 사람이고 또 정과 임이 서로 합을 해요. 정과 임은 그 사이에서 합을 하기 때문에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해일주는 뭐가 많더라? 인정이 많은 사람이더라. 배우자와 부부관계가 유정하더라. 여자가 만약에 정해일주 같으면은 그래도 남자 복을 좀 받고 지내는 사람이 많더라. 자, 정해 온순하고 착한 성격이고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감각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발달합니다. 많은 사람보다 소수의 사람에게 친밀하다. 여러분 이렇게 막 강의를 하니까 여러분 책은 보면 책 안 보신 분들은 좀 답답하지요. 잠깐 화면 공유를 할게요. 화면 공유를 해서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다시 한번 정축 쭉 읽어보겠습니다. 정축, 지혜롭고 침착하고 냉정한 성격에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자기주장이 확실하다. 다소 급한 성격에 인내심이 좀 부족하고 도움을 두려워한다. 정묘는 개성이 개성이 있고 재주가 많고 성실하다. 인기가 있다. 옷차림 행동이 독특하고 주관이 강하다. 과도하게 베풀고 주관이 너무 뚜렷하다. 경사 명석하고 재주가 좋다. 예술, 기술, 체육, 문화, 계통에 끼가 있다. 착하고 베풀고
호탕명랑. 여기는 호탕명랑하고 언어 능력이 좋고, 그 다음에 사교적이다. 사교적이다. 화끈한 성격. 화끈한 성격으로 성격에 말로서 타인의 화끈한 성격이 이제 말로서 아까 저게 상처를 준다. 상처 주기 쉽고 일을 잘 버리지만 끝맺음이 약하다 그랬어요. 불이 불타고 나면 없기 때문에. 정미는 안정적이고 흔들림이 적다. 순간 대처 능력이 빠르다고 했어요. 책임감도 강하고 인정도 많고 예의도 바르고 성실하고 하지만 고지식하고 굉장히 융통성이 부족하다. 고지식 운동성이 부족하다고 했어요. 정유는 용모가 소리하고 감정하고 예쁜 사람이 많더라. 그래서 배우, 탤런트, 가수 등 예술 전망, 지혜, 감각, 예리한 판단의 끼가 많더라. 고집이 세고 화나면 불같은 성질이다. 정해, 온순하고 착한 성격이고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칭찬을 받더라. 왜 그럴까? 태중 안목이 있어가지고 정인이 있기 때문에. 정인이 있으면 온순하고 착한 성격, 주위 사람들과의 사랑과 칭찬을 받는다. 정인이 있을 경우에 감각과 감수성이 발달하고 아는 사람보다는 소수 사람에게 친밀하다. 그런 뜻이 소수 사람한테 친밀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례, 책에 나오는 사례를 한번 봅니다. 자, 정축 일조에 하나 나오네요. 정축. 임자, 임인, 임자. 여기 보면, 임자, 임인, 정축, 예묘. 자, 정축입니다. 정축이, 어찌 보면, 그래도 이 묘가 양쪽에 와 있어요. 양쪽에 정임이 합을 하기도 하고, 묘와 인목이 이렇게 있어서 수생목 뭐 바로 그냥 위가 목이고 밑에 수 같으면 더더욱 좋겠지만 이거는 거꾸로 돼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우리 목화가 수목이 이렇게 받침이 돼 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까 지게 지혜롭고 정축이 그랬잖아요. 냉정한 성격이라고 했잖아요. 다소 급한 성격에 끈기가 부족하고 모험을 두려워한다 해서 이 정화가 한국 생각나요? 한자 정화가 추운 겨울에 태어났어요. 묘시 같으면 좀 추워요. 추운 겨울에 이늘도 춥잖아요. 이늘에 정초에 이늘에 아침에 태어나서 그러고 위에는 눈구름. 자, 정화가 눈과 이거는 이제 계속 눈구름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매우 눈발이 날리니까 어쨌든 춥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목화가 그립다. 목화 그립다는 말은 목화가 필요하다. 이 말. 대신에 목을 극하는 금이나 활을 끄는 금수는 별로 좋지가 않다. 수를 막기 위해서 토도 필요하죠. 운이 6세부터 55세까지가 목화로 흘렀어요. 참 어쨌든 토까지 56세에서 60세까지가 55세 뭐 이렇게 4, 5년 흘러가 좋고 무토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 정축은 원래 백호대살인데 힘든다 그랬죠. 하지만 양쪽에서 뭐가 도와줘요? 나를 도와주는 수목이 있어나서 매우 좋습니다. 그 관성이 천간에 완투 세 개 있고 관이 많잖아요. 이것을 보고 관다 신약사주로 해요. 관다 신약사주는 필연적으로 목을 필요로 해요. 수생목 해야 돼. 그래 목이 없으면 이 사주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목이 두 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야구방망이가 목이에요. 목. 그래서 야구방망이는 빵 쳐가지고 명예를 취한다. 명예가 뭐예요? 인성. 야구방망이가 인성이고 목이고 인성이고 야구방망이로 내 명예를 취하고 그런 사람.
사주의 흐름이 참 좋습니다. 뭐 운도 국도 어느 정도 괜찮은데 조금은 흠을 잡자면 여기에서 축인이 탕하라서 자칫 잘못하면 탕하에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더라. 어쨌든 뭐 50이 넘었으니까 미토 운이 왔으니까 어느 정도는 4, 5일 흘렀으니까 괜찮다고 봐야 돼. 미토가 오게 되면 술을 막 끊어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정축에 이제는 정축이 또 하나 있네요. 정축 하나 봅시다. 57년 4월 6일 진시 술시생이네요. 정유, 갑진, 정축, 예, 병술. 남자가 아닌데 남자라고 해놨네요. 이거 잘못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자. 그리고 뭐 요즘 52세가 아닙니다. 52세가 아니고 지금 현재 60이 넘었죠. 60한 5세 되나? 60한 5세, 65세, 66세, 66세, 67세. 나이가 좀 그렇죠. 금년은 지금 67세쯤 되겠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목화가 귀신이고 음력 3월 달 태어나고 술시는 술시에 뭐가 켜집니까? 밤에 술시에 등불이 켜진다. 식상인 토가 굉장히 많아요. 이분이 보면 토가 쭉 깔려 있잖아요. 과다하니 필연적으로 토는 뭐를 극해요? 술을 극해요. 그래서 관을 극한다. 사수에 아예 관이 보이잖아요. 숨은 숲밖에 없어. 진도 속에 죽도 속에 숨어 있는데 이것도 축술형과 축진파사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사람은 토가 굉장히 자기한테 흉신이에요. 토흉신이에요. 왜 여기 적까요? 토가 흉신이에요. 흉신. 토가 흉신인데 어, 토가 흉신인데 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목이 있어야 목국도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목이 아주 편한 사람으로서 뭘 해야 돼요? 항상 종교에 기해야 됩니다. 지금은 기독교를 믿고 있고 굉장히 심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식이 흉화를 당했다. 실제 아들이 먼저 간 그런 사람입니다. 아무튼 정축이 그래도 이 간목이 있기 때문에 견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목이 없다라면 매우 힘들었을 텐데 자, 이 사주가 정축이 백호시죠. 갑진이 백호지요. 경술이 괴강입니다. 이렇게 이 사주가 여덟 사주가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나든지 월에 이렇게 백호살, 괴강살 겹쳐 있으면 팔자가 좀 세다고 합니다. 실제 남편과 이혼하고 자식은 먼저 한 사람이 병사하였고 딸도 아픈 딸과 지내니까 참 힘들죠. 굉장히 힘든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주 하나 또 보겠습니다. 정묘일주에 임진, 기유, 무신. 임진, 기유, 정묘, 무신. 정묘가 예술적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은 이제 실제 시분사 국장을 하고 있었어요. 국장이면 문필 가잖아요. 문필. 글을 쓰는 거. 자, 어쨌든 이 사주는 토가 이렇게 많아요. 토가 하나, 둘, 세 개다가 그 다음에 재성도 있네요. 그래서 에, 식재다. 자, 식이 많고 재성이 많아. 식재다입니다. 식재다. 자, 이 사람은 정묘가 아까 전에 말한 예술성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개성이 있고 재주가 많고 성찰에 인기가 있다. 옷차림이 똑똑하다 그랬죠. 주관이 강하고 과도하게 베풀고 주관이 너무 또렷한 것이 문제더라. 주관이 너무 또렷해요. 정활간에 토금 식재가 많아가지고 신령합니다. 그렇죠.
신약하니까 역시 묘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앉은 자리 묘를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사주가 그래도 묘가 바로 밑에 있으니까 참 좋아요. 뭐 수가 오더라도 수가 오면은 금생수 수생모를 하니까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17세부터 수운이 와도 아무 문제 없었고 47세부터 모군이 이제 47세부터는 모군이 임묘진 정해되었고 밑에는 어릴 때부터 17세부터 수운이 들어오면 금생수 수생목 받아 먹었잖아요. 그렇게 말년이 굉장히 화운으로서 편안하더라. 목화길신이고. 자, 그 다음에 탤런트 하이라신인데요. 69년 10월 29일이네요. 자월에 술시에 태어났습니다. 기유, 병자, 정사, 경술. 자, 즉시 명색하고 재주가 있다 그랬죠. 예술과 기술, 체육, 문화의 개통기가 있다. 맞잖아요. 탤런트니까. 착하고 베풀고 호탕하고 명랑한, 정말로 호탕하고 명랑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박가는 성격이지만 말로서 타인한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끝맺음이 약하다 그만 했고요. 다만 이 사주에 조금 흠을 좀 잡자면은 사와 1과 C가 사수 원진이잖아요. 기문살, 기문간살. 또 자유도 기문간살이에요. 이렇게 기문간살이 있는 사람은 천재 아니면 바보다 할 정도로 매우 명석한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이 사주가 지금 신약한 그런 사주예요. 그러니까 목화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운이 젊었을 때 모군이 왔고 중년 넘어가가지고 중년 사오미 임묘진 사오미 왔으니까 참 좋지요. 그래서 운도 좋은 운을 받아가지고 아주 멋지게 살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사일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묘, 병호, 정사, 을사. 정사일주가 정사가 굉장히 화가 많습니다. 이 정사일주가 목화밖에 안 보여요. 목화만 가득하네요. 보통 이렇게 목화가 가득하면은 이런 사주를 보고 우리가 이거 종격 사주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주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으면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사주가 조일하죠. 금수가 필요합니다만은 36세부터 37세까지 원진 사술 원진이에요. 36세부터 37세까지가 이렇게 원진살이에요. 37세 때 상담을 했는데 직장 상사와 매우 불안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직장 상사와 불안한 관계를 가질까? 그걸 우리 연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통변. 이렇게 비급이 많은 사람은 필시 목이 사주에 오면 좋지 않습니다. 목은 뭐냐면 자기한테는 직장 상사요 윗사람인데 그것이 인성이니까 자기가 볼 때에는 굉장히 잔소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윗사람들은 나한테 잔소리해. 귀찮아.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말할 때 윗사람들한테 대든다든지 좀 짜증을 낸다든지 그런 일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그래서 한 직장 상사한테 찍혀가지고 거의 찍히죠. 찍혀가지고 굉장하게 그냥 정신적인 충격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다. 그런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와 있느냐 매우 힘들겠죠. 금년에 또 개묘년이니까 묘운이 왔잖아요. 묘운이 하니까 더욱더 힘들겠다. 해운은 41세 해대운에는 역마운으로 외국 갈 일이 있겠다. 이 말에 사회 축받았죠. 외국으로 좀 튀어가면 금수 귀신이니까 이때부터 조금은 튀겠네요. 이분이 술토운에 좀 힘들었다. 이 말에 술토운에 인호술, 묘술, 합화, 사술, 원진 그렇죠. 이때 술토운에 어렵지만 신유까지도 괜찮았고
또 그다음부터 금수가 또 좋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술토가 지나고 나면 매우 잘 살 걸로 보입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신해 일조부터는 굉장히 잘 살고 지금 이제 술토 운에는 과도기라서 이때 좀 힘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우울증 맞이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마음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을 끝내 결국은 이 기간을 이겨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탤런트 정미일주 유준상 자 이유 을해 정미 이민 이 사주도 가만히 보면은 정화가 나를 도와주는 것이 목인데 목이 월간에 하나 있고 시지에 하나 있어요. 물론 뭐 해묘미 하면 또 목국도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정화가 겨울철 태어났어요. 정화가 겨울철 아침 새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좀 찹습니다. 그래서 차기 때문에 운이 목화로 흘러야 되는 게 맞죠. 목화로 흘러야 된다. 정으로 봐서. 근데 여기서는 정화가 해유, 연과 월에 해유가 있으니까 귀인을 갖고 있고 해유가 귀인입니다. 정화일주의 해유는 귀인이다. 귀인이다. 음. 자, 이 해유가 기운인데 수가 오게 되면 목이 있어서 수생목 타서 불을 붙여주니까 괜찮다. 그리고 이 사람은 목화운인데 지금 현재 젊을 때 빼고 현재는 목화운으로 와 있다. 앞으로도 60세, 70세 넘어도 목화운을 하니까 아주 운을 잘 타고 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음, 정유일주지요. 병술, 정해, 정유, 갑진.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병정이 정이 바로 해유가 해유. 그 귀인을 깔고 있으니까 참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이 바로 옆에 간목이 또 옆에 딱 시상에 하나 탁 와 있으니까 참 아름답습니다. 용모가 소리나고 단정하고 예쁜 사람입니다. 배우 탤런트, 가수 등 예술 전망이 있고 지혜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고 예리한 판단의 끼까지 있더라. 하지만 고집도 세고 하나면 불같은 성질이고 겨울철 정화가 겨울철 아침이면 달과 같다. 겨울철 아침 달이야. 그럼 좀 차갑잖아요. 목화가 필요하더라. 근데 시간의 간목이 굉장히 좋은 사주다. 그리고 정화일주의 해유가 기인이면서 17세부터 18, 19세까지가 목화운으로 그냥 딱 흘러버려요. 목화. 밑에 보십시오. 임묘지 사음이 참 좋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잘 나가고 하시는 분들은 역시 운을 참 잘 타고났더라. 탁월한 사주 운도 좋지만 운이 참 잘 타고났더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6번이네요. 한 문제 더 해야 되네. 정류. 음, 자, 정류 보겠습니다. 정류, 다음 문제 하나 보겠습니다. 자, 대학 교수 명퇴하신 분이네요. 신축, 임진, 정류, 경자. 이것도 정류니까 정화가 유를 바라보면 바로 뭐가 있어요? 이렇게 귀인을 가지고 있더라. 정화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주 금이 이렇게 유도 있고 금도 있고 금이 가지고 유진 합금이 되잖아요. 또
축도 이렇게 금을 또 사유축 금을 생기고 해서 전반적으로 금이 굉장히 강한 사주다. 그래서 식신은 화생토 토생금, 그렇죠. 화생토 토생금. 그러니까 재성도 강하지만 식신도 무시 못하게 식신상간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정임합은 유진합금이 되죠. 정임합목도 되고 유진합금에게 사람이 우유부단하죠. 그 다음에 파살이 보입니다. 유진합금, 축진파살. 형신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자초하고 첫 부인 이혼 후에 우울증이 왔어요. 첫 부인 이혼하고 첫 부인이 이혼하고 우울증하고 이민년 추월에 모친이 사망을 했다. 임진년 추월에 이민년. 자, 이민년에는 여러분들 이는 뭐가 됐습니까? 나한테는 모친이잖아요. 인목은 모친인데 모친이 축월이라니까 사유축이 있었다 보니 금이 엄청 강해졌잖아요. 그 인목이 금을 갖다가 상대해서 꺾이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대학 명태하고 제거인을 하려 하지만 인석 목이 나타난 것이 없으니 최악은 피했습니다. 그래서 정화의 유금이 빈이죠. 어쨌든 사주가 생각만큼 썩 좋은 사주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이 정유일주는 뭘 만나야 된다? 현재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모군을 만나고 화운을 만나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 운 흐름이 이렇게 썩 좋아 보진 않습니다. 수운을 흐르죠. 금속을. 자,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해. 정해 일에 월은 정계유월이고 이것도 보면 정화가 병과 정은 해유가 귀인이죠. 귀인을 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가 현재 뭐가 많아요? 금도 많고 수도 많아요. 그렇죠. 금수가 많고 많으니까 수금이 많단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재성과 관성과 이 관성이겠네요. 관다신약이네요. 관다신약. 자, 이렇게 보면 밑에다가 할까요? 관다신약. 관다신약. 관다신약이 뭘 용신으로 하면 좋겠어요? 목이죠. 목을 용신으로 한다. 그렇지, 목이 하나 있죠. 시지 하나 있는데 인의 한목도 됩니다. 그래서 목을 용신으로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운이 어떻게 흘렀어요? 실질적으로 운이 굉장하게 인묘진 사음이 흐르죠. 목화운을 흘러요. 그게 목화운을 흘렀단 말은 아침에 우리가 이해할 때 운이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안 흐르면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신약사주는 주변의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서 내가 춤추기도 합니다. 신강사주는 주변 환경보다는 내가 주변 환경을 바꿔가는 겁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참 힘들겠죠. 그러나 이 신약사주가 만약에 인성이 용신이 돼가지고 인성을 맞이하면은 매우 좋은 그 운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개 우리 책에서 본 그 사례들은 용신들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운에서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다음 시간에 무토일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여러분들 좋은 하루, 또 행복한 한 주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니.